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 등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6일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6% 하락한 배럴당 $71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기록한 $8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과거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커졌을 때와는 달리 유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국제시장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이란은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 위주로만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또한 수출이 막힌 탓에 대부분 자국 전력 생산으로 돌리다 보니 글로벌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겁니다. 석유 수출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생산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동안 여러 중동 전쟁을 거치며 유가 상승이 단기에 그친다는 학습 효과가 생겨 투기 세력도 유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3년간 민간에 개방되면서 빚어진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 1급 보안시설이던 청와대는 위성사진이나 지도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됐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에 청와대 드론을 검색하면 청와대 내부의 시설과 도로, 지형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여러 건 검색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를 검색하면 본관과 영빈관, 관저, 비서실 등의 위치가 세부적으로 드러나고 시설 간 거리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시민들이 올린 청와대 사진과 영상엔 위성 사진에선 볼 수 없는 시설물의 세부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내부 시설 위치나 구조도 등을 비밀로 관리한 건 국가 안보 차원이란 점에서 이미 관광지화된 청와대에 이재명 정부가 복귀하려면 일대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월간 판매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앞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5월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4만여 대 중 친환경 자동차가 7만여 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했고요. 특히 별도의 충전 인프라 없이 연비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은 1년 만에 33% 가까이 고속 성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량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7만여 대를 경신하며 수출에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친환경차는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차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면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추월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배터리 기술 고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파업이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파업이 반복되자 준공영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시내버스 운행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줌으로써 수익이 적은 노선도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버스 수송 실적은 감소했는데요. 열심히 운행하거나 비용을 절감해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손실은 시가 메워주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고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준공영제를 재점검해서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에 앞서 노선권 관리와 운송 원가 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캠핑시설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경기권과 대전, 세종,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 순으로 피해 사례 건수가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강원도 내에서 접수된 캠핑장 피해 구제 사건은 총 42건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었습니다. 세부
세부적인 사유를 살펴보니 이상기후에 따른 갑작스러운 태풍,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캠핑장 예약 시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환급 기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신문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